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양한나입니다. 최근 정부가 주택자금의 증여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내놓으면서 부자 감세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시행 의도는 부모 세대에 묶여있는 돈을 자녀 세대로 넘겨서 소비를 진작한다라는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최근 절세 전략의 일환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자산을 조기에 증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라이프 플랜 A 돈이 되는 보험 이야기 시간에 증여세 부과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요. 보험 가입과 증여세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그 절세 전략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보험플랜 119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주시거나 저희 홈페이지 www.cntv.co.kr에 문의글 남겨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전화나 문자로 보험 관련 고민 상담 무엇이든지 들려주시면 저희 최고의 보험 전문가들이 실시간으로 무료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라이브 플랜의 시간에는요, 임영경 지점장께서 보험과 증여라는 주제로 자세한 이야기 들려주신다고 하니까요. 지금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프라임에셋의 임영경 지점장입니다. 자, 오늘은 보험과 증여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제가 상담을 하면서 발생되는 많은 질문들 중에 몇 가지를 발췌해서 저저번 시간에 했던 것을 좀 연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증여를 통한 절세 중에서 보험과 증여 전략이라는 이제 항목인데, 기본적으로 우선 보험 얘기를 하기 전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부양 의무가 있는 자녀에게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다가 자녀분이 이제 좀 잘 안 돼서 생활비 부분이 좀 곤란했는데 부모님이 자녀에게 매달 300만 원씩이라는 뭐 5년간 정도 만약에 지급을 했다. 이랬을 때 증여에 이게 해당이 돼서 증여세를 내셔야 되느냐, 이런 것을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었고요.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뭐 치료비나 학자금, 교육비, 혼수 비용이라고 하는 이런 비용들, 그래서 부양 의무가 있는 자들에게 생활비를 주는 것은 증여세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일반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생활비 명목으로 받으신 자금을 만약에 뭐 매달 꼬박꼬박 내는 뭐 적금이라든지 주식을 투자한다든지 또는 부동산을 취득한다든지 이런 용도로 사용을 하시게 되면 이것은 증여세에 해당이 돼서 과세가 되는데요. 또한 또 질문 중에 보면 반대로 부모님께 이제 생활비를 드리고 집을 물려받았는데 이럴 경우에 또 증여에 해당이 되느냐. 이 부분도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항목들인데, 이것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뭐 매월 일정 금액 자녀가 부모님한테 매달 용돈이건 생활비건 이거 지급을 했다라면 이것은 주택연금이라고 비슷하게 볼 수 있으므로 증여세 부과 처분은 취소한 판례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소명은 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증여받은 주택이나 뭐 상가 임대소득, 이것은 이제 납부 대상이 될까? 요 밑에 보시면 이제 계약자 아들, 수익자 아들, 뭐 피보험자, 이거는 이제 제가 잠깐 이후에 종신보험을 설명을 할 때 잠깐 언급을 할 건데, 우선은 증여받은 주택과 상가 임대소득 이런 것들이 이제 증여에 납부 대상이 되는지 여기 보시면요. 우선 증여세를 납부한 주택 상가는 어쨌든 자녀분의 이제 고유 재산으로 봅니다. 그래서 자녀분의 고유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임대소득과 같은 임대소득과 같은 소득이나 만약에 어떤 이제 증여받아가지고 보험의 뭐 이자 소득이라든지 뭐 상가의 이제 주식의 배당 소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시는데, 이것이 이제 차이점이 뭐냐면
증여받은 재산 원본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느냐, 납부 대신 그 증여받은 재산을 가지고 운용을 해서 받은 수익이느냐, 이거에 따라서 세금의 부과가 좀 틀리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한 부분이고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 원본으로 납부하는 개념입니다. 운용수익으로 하셨던 것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시면 되는데, 주택 상가를 증여받고 이것을 직접적으로 처분해서 발생을 했던 금액으로 만약에 보험료를 납부를 했다. 예를 들어 종신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아드님이 계약자고 보험료를 납입을 하시는 분이죠. 그 다음에 수익자, 받으시는 분도 아드님이시고, 그 다음에 피보험자가 아버님으로 되어 있는데 사망보험금이 예를 들어서 뭐 1억 7천 정도가 구성이 됐다. 근데 보험료로 증여를 받은 부분이 뭐 1억 원이고, 그러니까 보험료로 납부한 금액과 보험료 받으신 금액의 차익 부분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을 증여세로 과세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상증법 제34조에 보면은 보험금 증여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여기는 이제 얘가 2억 원 정도로 말씀을 드렸는데, 2억 원 정도 해서 상가를 처분하고 보험료 납입한 금액의 1억 원이고, 1억 원은 보험금 증여를 보고 증여세로 납부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어떤 분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자기가 결혼할 때 부모님으로도 한 1억 5천 정도의 자금을 받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5천만 원은 자기가 성년이기 때문에 세금 부분을 성년자 증여세 공제 대상 10년간 공제 대상되는 5천만 원 해당이 빼고 나머지 1억 원에 대해서 세금을 냈다라고 하셔서 자기 자녀한테 뭐 3살짜리 자녀인데 좀 증여를 물리지 않고 조금 세금 없이 증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성인 자녀 같은 경우는 5천만 원까지가 증여세가 공제가 됩니다. 성인 자녀는 만 19세라고 보시면 되고요.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2천만 원까지, 배우자는 6억 원까지 공제가 되는데, 미리미리 10년간에 대한 공제 금액이라 10년 만에 만약 5천만 원을 증여를 하게 되면 세금이 면제되는데, 한꺼번에 5천만 원의 자금을 주시는 분들은 뭐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매달 조금씩 나눠서 뭐 20만 원이면 20만 원, 50만 원이면 50만 원 이렇게 나눠가지고 조금씩 증여하는 방법을 좀 많이 하고요. 이런 상품 중에는 보험 상품 중에 이자소득세를 면제해주는 10년만 유지하면 이자소득세를 면제해주는 뭐 저축상품이라든지 연금상품들도 있으니까 이런 것으로 보험을 세금 없이 뭐 전세자금이나 결혼자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용도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오늘의 세금 관련된 부분은 조금 알아본 거는 여기까지 해드리고요. 다음 주에 제가 다시 한번 관련된 내용으로 다시 한번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라이프 플랜 A 시간 증여세 절세 관련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노하우 알려주신 임현경 지점장과 좋은 사람 좋은 보험 노진희 실장도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실장님께서도 이 보험으로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중요한 내용 간추려서 말씀해 주시죠. 네, 보험에서 이제 크게 두 가지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현금 자산이 많으신 분과 이제 부동산 자산이 많으신 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증여를 활용하는 이유는 상속과 세율은 똑같지만 줄 수 있는 것들이 좀 더 많기 때문에 많이 활용들을 하시는데요. 현금 자산이 많은 경우에는 연금 상품을 활용하시면 이제 국세청에서 활용하는 정기금 평가라는 방식을 통하게 되면은요, 아무래도 이제 뭐 세금 자체를 한 30% 이상은 줄이실 수가 있고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주시게 되면은 상속세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현금이 없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뭐 부동산 처분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종신보험을 상속세 재원으로 활용하시는 그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을 활용하시게 되면 세금 절세 효과도 물론 있을 수 있고요. 합법적으로 이제 절세를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많이들 활용을 하시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좀 많이 상담 받아보시고 또 도움을 받으시면은 절세에는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잘 알아보시고 보험 통해서 절세하는 방안들 잘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직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 방송 진행되는 동안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주시면 바로바로 무료 상담 진행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고민이세요? 이전에 어린이 보험 이제 가입한 게 있는데요. 네. 보장 기간이 좀 짧은 것 같아서 유지 네. 계속 해야 되는지 좀 여쭤보려고요. 아, 어린이 보험이요? 네네. 이거 혹시 가입하신 보험사랑 보험명이 어떻게 되나요? 동양생명이고요. 네. 예, 꿈나무 보장보험인데. 네. 이 어린이 보험 보장 기간이 어디까지세요? 보장 기간이 30세 만기로 그때 했거든요. 아, 네. 30세 만기요? 네네. 그래서 좀 짧아서 걱정이시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짧은 것 같아서, 예. 네. 가입은 언제 하셨어요? 한 거는 2009년 12월 달에 했어요. 네. 매달 납부 금액은 어떻게 되세요? 35,000원이요. 35,000원 정도요? 네네. 아, 네, 알겠습니다. 실장님, 이 어린이 보험 보장 기간이 좀 짧은 것 같다고 하는데요. 네, 좋은 방법 없을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어린이 보험이라고 하셨는데요. 네. 지금 자녀분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지금 3살이에요. 아, 3살이에요? 네. 근데 이거 30세 만기 가입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네, 가입한 거는 그냥 지인 추천으로 제가 보고 했거든요. 아, 지인 추천으로요? 네. 2009년도 같으면 좀 만기에 네. 좀 더 긴 상품을 가입을 하실 수도 있으신 부분인데 짧은 네. 걸 하신 이유가 있으신가 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네. 이거 말고 혹시 뭐 다른 상품 가입하신 건 있으신가요? LIG 쪽에 있어요. 실비보험 말씀이신 거예요? 네, 실비 되는 거요. 그거는 만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그거는 그거는 80세까지 돼 있거든요. 80세까지요? 네네. 보험료는 얼마 정도 납입하고 계세요? 보험료는 3만 원씩. 아, 3만 원 정도요? 네. 그럼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두 가지 다 네네. 합치셔가지고 이제 6만 원 조금 넘게 보험료 납입을 네. 하고 계세요. 네네. 근데 만기가 하나는 짧고 하나는 길거든요. 네. 그쵸? 그러면은 실제로 지금 이제 실손 의료비 같은 경우에 지금 가입이 되어 있으실 텐데요. 네. 갱신 주기는 어떻게 되시나요? 갱신주기 3년이라고 돼 있는데요. 아, 3년이세요? 네. 예. 그러면 지금 이제 하나는 길고 하나는 짧은 것 때문에 조금 걱정이 되시는 거세요? 예, 그렇죠. 하나는 이제 뭐 길게 가는 것 같은데, 네. 하나는 좀 짧으니까, 근데 또, 뭐, 성인 되면 또 바꿔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네. 예, 뭐, 여러 가지 좀 그런 것 같아서.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에요. 네. 지금 만기가 긴 상품을 가입을 하실 때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네, 장점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 보험을 가입을 하기 때문에 보험료 대비해서 보장 금액이 굉장히 크게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 장점일 수 있고요. 네. 지금 실제로 가입하신 두 건의 보험료를 다 합쳐도 6만 5천 원 정도 되고 지금 납입을 하고 계시거든요. 네, 예. 그런데 실제로 100세형이나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보험료가 거의 뭐 8, 9만 원대, 한 상품만 해도 8, 9만 원대까지 갈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또 그 부분이 좀 부담되는 부분이 단점일 수는 있지만 30대 네. 시점에 만약에 새로이 보험 가입을 어른 걸로 하게 됐을 때는 네. 보험료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이제 단점일 수 있겠죠.
그래서 네. 처음에 준비를 하실 때는 항상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긴 보장을 가져가실 수 있는 게 좋고요. 그리고 비갱신으로 첫 번째는 세팅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어릴 때 아프게 되면은 요즘엔 보장액이 거의 다 100세이기 때문에 중간에 그 부분만 보장을 뭐 100세까지 못 받는다든지 보장액 가입이 제한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네. 있기 때문에요. 네. 그런 부분 고려하셔가지고 항상 이제 가입을 하셔야 돼요. 네. 근데 만약에 지금 뭐 6만 원대 보험료 납입을 하고 계신데 조금 더 보험료가 네. 올라가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신다면 네. 저는 지금 가입하신 거 조금 중지하시고 그다음에 새로운 보험 가입한 후에 좀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런가요? 네. 네, 네. 아이들을 안 아플 때 준비해 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네. 지금 이제 준비하시게 되면 아들 아까 3살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네. 네, 그러시면은 거의 뭐 성인병 진단비나 이런 금액도 성인들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많이 가입이 되시기 때문에요. 네. 나중에 그런 부분만 추가적으로 조금 더 성인 됐을 때 보완하시면 충분히 네. 보장은 탄탄하게 가져가실 수가 있으세요. 아, 그래요? 네. 입니다. 예. 네, 시청자님. 네. 요즘 어린이 보험 100세까지 보장되는 상품도 많이들 가입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좀 더 꼼꼼히 따져보시고 이제 보완하실 부분들 잘 챙겨서 보완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두 번째 시청자님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 있으신가요? 지금 제가 아기 보험을 알아보다가 네. 이 부부 거를 이제 다시 살펴보게 됐는데요. 네. 보험료가 좀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아서 네. 네, 그 갱신형 계약 부분에 대해서도 알게 됐고 해서 네. 전화했거든요. 네. 네. 아, 그럼 지금 가입하고 계신 보험은 어떤 거세요? 아, 보험은 상선생명의 탑클래스 변행 유니버셜 CI 종신보험이라고 돼 있네요. 아, CI 종신보험이세요? 네네. 가입은 언제 하셨어요? 2012년 2월 5일이요. 2012년에 가입하셨고 매달 얼마나 납부하고 계세요? 저희 두 사람 합쳐서 42만 원 정도 내고 있거든요. 아, 합쳐서 42만 원. 그러니까 지금 네. 부부가 함께 종신보험을 들고 계신 거네요. 네. 아, 42만 원이면 좀 부담이 된다 하시는 거군요. 근데 이거 연금으로 쓸 수 있다 그래서. 네. 그렇기 때문에. 아, 네, 그래서 네. 가입을 하셨군요. 네, 근데 아. 이게 계속 내야 된다고 해서. 네. 특히 경우에는. 네, 알겠습니다. 한번 지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점장님, 이 부부가 종신보험 같이 가입을 하셨는데요. 네. 보험료가 좀 부담이라고 하시는데요. 네, 부담스러우실 것 같네요. 네. 몇 가지 여쭤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연금만으로 생각을 하신다면은 부담스러운 금액이 아니라 오히려 모자라는 금액인데요. 지금 네. 이제 이 보험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시느냐에 따라서 이 금액이 부담스러운 금액인지 아니면은 제대로 잘 가입을 하신 건지 이거를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이게 궁금하신 게 아까 갱신형 특약이 좀 있다 그러셨고, 네. 예, 그 다음에 CI 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네. 우선 이 유니버셜 CI 종신보험에 대한, 아마 가입하실 때는 내용을 좀 들으셨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여기 그냥 잘 몰라서 남편이랑 저랑 이제 결혼 전에 각자 조금씩 보험이 있었어요. 그냥 네. 3만원, 4만원 그런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들을 다 없애면서 그냥 대로 이제 하나로 통일을 한 거거든요. 기존에 있던 것은 이제 자잘하게 3만원, 4만원짜리 들어가 있던 것은, 네. 전화 오고 이럴 때. 네. 네, 상담원 전화하시면 그냥 가입하는 거 있잖아요. 그쵸. 요새 네. 띠링띠링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아무튼 그래서 그냥 보험료 2만원, 3만원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조금 이것저것 이걸 해주신 분이 이제 자질구레하게 많다고 요거 하나 있으면 이제 아플 때도 보장받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연금으로도 쓸 수 있고 해서 그냥 정리를 하면서 하나를 한 건데 네. 그럼 이게 이제 10년 내면은 이제 보상이 끝나는 걸로 제가 잘못 이해를 했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저희 아이 이제 알아보다가 현대해상에 이제 애기 보험을 이제 상담 받다 보니까요. 현대해상에. 네, 그 대기 밑에 이제 특약들이 이제
계속 내야 되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현대해상 건 알아보시는 데는 특약을 계속 내는 게 아니었는데, 예, 예. 이 가입하신 거를 보다 보니까 계속 내야 된다. 그쵸? 네, 저는 이제 미리 내면은 앞으로 이제 다 내고 나면은 이제 약간 저축식으로 이제 다 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특약은 계속 내야 되는 거더라고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이걸 조금 어떻게 해야 될지. 네. 이게, 네, 이 상품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게 특약 부분들이 이제 갱신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뭐, 네. 이 S사의 좀 특징이고요. 네. 근데 이제 이 상품, 갱신형 특약은 지금은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보장 기간이 뭐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이렇게 짧다 보니까, 네. 그리고 그 갱신될 때 뭐 5년, 3년 이게 아니라 100세까지 보장을 받기 위해서 보통 S사의 그 특약들이 보통 80세까지로 구성이 기본적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 네, 그때까지는 계속 내셔야 돼요. 이 특약들이. 그거를 제가 생각지 못한 부분이라. 네, 그러셨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기존에 지금 42만원보다도 보험료를 더 내셔야 된다는 구조적인 부분이 발생을 하고, 아마 여기 실비 보험도 아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실비도 갱신이 되기 때문에 보험료는 오를 거고, 뭐 암진단비나 이런 것들 특약들도 되어 있으면 그것도 같이 다 오를 겁니다. 현재는 42만원이지만 앞으로 더 납부하실 금액은 더 많아진다는 얘기고요. 자, 이것을 이제 근본적으로 좀 해결을 하시려면 사실 이 비갱신형 특약들은 좀 없애시고 이 갱신하지 않는 특약들로 다 변경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것에서 이게 변경이 가능할까요? 아니요, 이 상품에서 변경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왜냐면 질병 관련된 특약들은 한번 가입을 하고 나서 그것을 변경을 할 수는 없어요. 네, 왜냐면 보험을 가입하고 나서 변경이 자유롭다면 내가 뭐 무슨 몸에 약간의 이상이 있다고 하면은 그때 가서 또 변경을 하고 이럴 수가 있잖아요. 또는 암에 약간 소화도 잘 안 되고 이랬을 때 암진단비를 한 번에 확 늘려버리고 이럴 수 있는데 이렇게 불가능한 것이 보험이다 보니까 그렇게는 안 되고요. 지금 비갱신형 특약들을 없애거나 아니면 이 CI 보험이 뭐 많이 들으셨겠지만 중대한 암이나 뭐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급성식이라는 전제 조건들이 좀 있습니다. 네. 네. 그런 제한 조건이 있다 보니까 그것이 나와 맞지 않는다. 제가 맨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상품을 가입하셨을 때의 목적과, 지금, 유지하시는 데의 목적이 조금 틀리다라면, 지금, 어쨌든 CI보험은 주기하기 사망보장인 부분이고, 거기에 중대한 암이나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급성신경증의 진단을 받았을 때, 50% 내지는 80% 선지급을 해주는 기능이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보험료가 좀 많이 나가기도 하는 편입니다. 거기에 지금 특약도 갱신형으로 들어가서 고민이 많으신 것 같으신데 저라면 결론을 좀 내려드리자면 남편분은 지금 이번에 지금 말씀하셨던 아기보험 알아보셨다 그러셨으니까 네. 아기가 있으시니까 가장이시니까 남성분의 사망보장은 좀 유지를 하시고 보험료 부분이 좀 부담되시거나 이러시다면 좀 다른 방식으로 배우자님께서 경제활동을 뭐 전혀 안 하신다든지, 뭐 사망보장이 나는 경제활동을 하더라도 굳이 필요 없다라든지, 이런 목적이 맞다면은 배우자님 거는 좀 해지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네, 말씀하세요. 연금으로 바꿀 때랑, 네. 연금 보험이랑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네. 종신보험은요, 기본적으로 저축의 유니버셜 기능도 있는 상품들도 있고, 저축의 기능이 있는 상품도 있고, 연금의 기능이 있는 상품도 있지만, 만약에 연금과 단순하게 비교를 한다면, 사망에 대한 보장도 준비하고, 나중에 연금 전환했을 때, 연금을 일반 연금 상품과 똑같은 금액을 줄 수는 없는 구조입니다. 이 부분이 이해가 되시나요? 연금의 기능은 있는데 연금과 똑같지 않다라는 거는. 네, 예를 들어서 현재 만약 10만원짜리 연금 상품을 가입을 하시고 현재 공시율이 3.25라는 전제 조건에서
만약에 어떤 M사건, S사건, H사건 이런 생명보험 상품 중에 종신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최저보증 이율이 3.25라는 상품이 있다고 판단을 했을 때 동일한 공시율로 했을 때 네. 사망보장도 보장을 해주면서 연금으로 나중에 받을 때 똑같다. 받는 금액이. 그러면 당연히 종신보험을 가입하는 게 맞죠. 근데 나중에 환급되실 때 보면 해약 환급금을 비교해 보셔야 되는데 이 부분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간혹 가다가 젊으신 분들, 나이가 젊으신 분들이 금리가 계속 떨어지니까 최저보증 이율이 나중까지 계속 유지가 된다는 종신보험과 최저보증 이율이 점점 떨어지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연금 같은 경우는 뭐 5년 미만에는 2%, 5년과 10년 사이는 뭐 1.5%, 뭐 10년이 넘어가면 1% 이렇게 점점 떨어지거든 상품이 많거든요. 근데 이것만 비교했을 때는 젊으신 분들이 그렇게 해당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종신보험을 들어서 추가 납입을 활용해가지고 좀 더 유리한 방향으로 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연령대에서는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구조는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은 제가 그 보험 한번 이거 정리한 건데 이거를 새로 정리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만약에 이 보험을 다시 준비하신다면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갱신하지 않는 뭐 암 진단비라든지 뭐 뇌졸중 진단비, 3대 질병 진단비 정도 준비하시고요. 이 CI 보험은 중대한이라는 단서 조항이 붙는다 그랬잖아요. 그 단서 조항 없는 상품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고요. 실비도 계속 오르고 특약들도 계속 오르게 되면 나중에 60세나 65세 때쯤 이제 경제활동 멈추게 됐을 때 보험을 더 이상 뭐 낼 수도 없는 상황이고 지금은 나이가 40대라 그러셨으니까 보험료를 납입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가서 낼 수 없는 구조, 55세에 보험료를 납입을 할 수 없는 구조가 될 수도 있다 보니까 그 전까지 그냥 20년만 납입을 하시는 게 비갱신형 구조로 준비를 하시는 것이 뭐 80세까지 보장받기 위해서 갱신형을 계속 내야 되는 하게 되면 또 보험료가 너무 부담스럽고 계속 내셔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가지고 비갱신형이면서 제한 조건 없는 상품으로 뭐 노인성 질환도 보장되고 실비를 기본 바탕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네, 저기 좀 더 이거 자세하게 여쭤보려면 어떻게? 네, 저희 보험플랜 119 쪽에다가 문의를 하시면 제가 상담을 해드릴 수 있고요. 방송 끝난 이후에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네, 고민 해소 좀 되셨나 모르겠네요. 솔직히 좀 더 고민스럽네요. 네, 남편분과 한번 잘 상의해보시고요. 네. 또 궁금한 점 생기시면 언제든지 여기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전화 주셔도 좋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는 문자 상담도 진행해 보겠습니다. 문자창 확인해 볼까요? 4609님이 보내주셨네요. 고등학생 자녀가 있는데 성인보험을 가입해 줘야 할까요? 실장님, 고등학생 자녀가 있는데 성인보험 어떨까요? 네. 성인보험 가입하셔도 되는데요. 1차적으로 선행이 돼야 될 게 뭐냐면, 보장 부분, 어떤 실비 부분이라든지 아프거나 다치거나 했을 때 수술비, 입원비, 진단비 이런 부분이 다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하시게 된다면 좀 도움이 되실 텐데요. 실제로 지금 앞에도 제가 상담해드렸지만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에 지금 고등학생이어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웬만한 보험사들이 보통 20세에서 25세까지 최대 받고 있는 보험사들이 있기 때문에요. 만약에 보장이 없으시다면 자녀 어린이 보험 활용하셔서 보장 부분 좀 탄탄히 하시고요. 그런 부분이 다 된 다음에는 어떤 자녀한테 주실 수 있는 종신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용하시게 된다면 당연히 여러모로 자녀분한테 도움이 되시겠죠. 보험료는 다 납입이 되고 보장은 100세까지 받고 그리고 나이가 어느 정도 차고 성인이 됐을 때 진단비 부분이나 이런 부분 보완을 하실 때도 아무래도 보험료 부담이 좀 더 적고 그리고 이제 뭐 보장 금액도 크게 가기 때문에요. 가입은 하셔도 되지만 기존에 이제 어떤 부분이 있는지 좀 확인을 하신 다음에 준비를 하시는 게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미리 가입하시면 좋다고 하시고요. 또 그 전에 알아보실 사항들 꼼꼼히 잘 따져서 가입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자창 확인해 보겠습니다. 3139님이 보내주셨네요. 부모님 간병보험을 들어놓으려고 하는데요. 어떤 상품으로 선택하면 좋을까요? 지점장님, 네. 간병보험에 좋은 상품 추천 좀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간병보험도 부모님 연세가 어느 정도인지는 제가 잘 알 수는 없겠고요. 우선 부모님이시니까 뭐 50대, 60대 뭐 간병보험으로 준비를 하시는데 연령에 따라서 간병보험은 그 보장 금액이 조금 보장받을 수 있는 한도가 좀 틀립니다. 그리고 간병보험 같은 경우는 65세 미만인 경우에는 주로 노인성 질환, 치매나 노인성 질환으로 발생되는 질환으로 장기 요양 등급 판정을 받았을 때 보장이 되다 보니까 65세 이전엔 그걸 감안하시고요. 그래서 내가 혹시 간병보험을 들었는데 나이는 65세가 지금 아직 아닌데 제대로 들었는지 확인해 보시려면 치매 진단비 관련된 것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장기 요양 등급에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중에 3등급과 4등급이 제대로 다 들어가 있는지, 물론 1, 2등급이 들어가 있으면 더 좋고요. 근데 보험료가 부담이 되신다면 이 3등급과 4등급 정도가 꼭 들어가 있는지 체크를 좀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유장애, 장기 요양 등급을 받게 되면 후유장애 부분이 발생을 합니다. 이 부분은 이 노인성 질환이라든지 치매 관련된 이런 질환들은 무조건 다 질병에 해당되기 때문에 후유장애 부분에 대한 특약이 같이 들어가 있으면 좋은데, 이게 3% 이상, 질병으로 인해서 3% 이상 후유장애가 발생했을 때 보장받는 특약들이 같이 준비가 되시면 좋은데, 이 특약들도 보험료가 상당히 좀 비싼 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장기간을 100세까지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좀 80세 정도까지로 좀 짧게 하시면은 보험료를 좀 많이 줄이면서 보장 부분은 좀 넓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해당 보험사로 괜찮은 상품 중에서는 H사와 M사 정도가 괜찮습니다. 네, 시청자님 치매 진단비와 장기 요양 등급 잘 살펴보시고요. 또 후유장애 특약을 한 80세 정도까지 있는 거 추가로 가입하시면 좋다고 하십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보험 고민 무료로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연락 못 주신 분들도 바로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20번으로 문자 주시면 빠르고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문자가 오늘 계속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요. 문자 상담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8808님이 보내주셨네요. 결혼주택자금으로 부모님께 1억을 받았는데 이건 증여세 납부를 해야 하나요? 그리고 만약 제가 갚는다면 언제까지 갚아야 증여세를 안 내는지 궁금합니다. 실장님, 이 주택자금으로 받은 1억 원 증여세 납부를 해야 할지, 또 해야 한다면 언제까지 해야 할지 좀 알려주시죠. 네. 지금 1억 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이제 주택을 구매를 하셨는지 아니면 전세자금인지 이런 부분에서 약간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1억 원이라고 하더라도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과세하지 않습니다. 5천만 원 초과부터 1억 원 이하까지는 10%의 이제 증여세율이 있는데요. 5천만 원에 10%면 500만 원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성실 신고를 하시게 되면 거기에 10% 할인이 들어가서 실제로는 450만 원만 내시면 되지만 지금 이제 뭐 갚는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차용증이라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거래이기 때문에요. 근데 그게 이미 지나간 다음에 쓰시는 거는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근데 만약 갚는다라고 하신다면 갚는 기한은 두 분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어느 기간 동안 갚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게 주택구입 자목으로 들어갔다면 조금 더 다른 방법으로 하실 필요가 있고요. 이런 거 저런 거 다 싫고 이제 뭐 세금 내고 깔끔하게 끝내겠다라고 하시면 지금이라도 신고하셔서 450만 원 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지금 뭐 주택값을 만약에 구매를 하셨으면은 주택값이 아무리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 비례부분을 증여세를 더 내거나 그런 부분은 없기 때문에요. 그거는 조금 더 이제 뭐 단편적으로 물어보시기 저보다는 상담을 좀 더 받아보시는 게 도움이 잘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우선 증여세 한 450만 원 정도 내면 되겠다고 하시고요. 더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전화 주시면 바로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도 확인해 볼게요. 17세 아이 보험 들어주려 합니다. 20만 원씩 10년 넘는 변액연금보험이 나을까요? 아니면 27세의 목돈 예치연금보험이 나을까요? 지점장님, 네. 17세 아이에게는 어떤 보험이 나을까요? 목적에 따라 조금씩 틀릴 수가 있어서 이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말씀하신 17세 아이가 보험을 들여주겠는데 20만 원씩 10년 넘는 연금보험, 연금보험. 이것은 이제 비과세 통장으로 이제 활용을 하겠다는 얘기고, 평생이죠. 평생 비과세 통장을 해서 이자 소세 15.4%에 대해서 면제받는 이런 식으로 가겠다는 얘기고,
27세 목돈 예치 같은 경우는 목돈을 한 번에 넣어서 똑같이 이제 비과세로 가게 되는데 자금에 대한 부분이 좀 받쳐줘야 되겠죠. 네, 그래서 요 부분은 좀 더 상담을 자세하게 단편적인 질문이시라 조금 더 상세 내용을 알려주셔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상세하게 정보 알려주시면 더 정확하게 상담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나중에 전화 주시면 더 정확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전화 연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지금 TV 소리가 조금 큰데요. 조금만 줄여주실 수 있나요? 아, TV 볼륨요? 네. 예. 네. 어떤 고민 있으신가요? 아, 우리 아들 보험료를 제가 2011년 5월 달에 네. 농부화재 네. 100세 청춘보험 1104를 가입했거든요. 네. 근데 금액이 15만 얼마라서 이게 돈이 많아서요. 네. 계속 가지고 가야 되나 어떻게 되나 싶어서 전화 문의 매달 드려봤거든요. 납부 금액이 한 15만 원 정도 나오시고 가입은 언제 하신 거세요? 가입은 2011년 5월 25일 날 했습니다. 아, 그때 하셨고요. 이거 처음에 가입은 어떤 목적으로 하신 건가요? 근데 가입할 때는 이제 뭐 여기에 약관에 보면 특별 약관에 보면 많거든요. 네. 뭐 상해 뭐 이제 정말 많은 것들이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뭐 이런 것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네. 일단 보험료가 그렇게 많으니까 이게 이제 애가 가지고 갔으니까 넣기가 부담스러워서 그러는데요. 네. 제가 또 여쭤보고 싶은 거는 네. 보장보험료랑 적립보험료 이런 것들이 뭐 어떤 것인가 싶어서요. 아, 네. 알겠습니다. 실장님, 이 보험, 아드님 보험료가 좀 부담이 되신다고 하는데 상담 좀 해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네, 지금 아드님 보험료 부담스럽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예. 2011년도 가입하실 때 아드님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그때는 한 4년 전이니까 그때가 한 지금 27이니까 한 몇 살이죠? 23살 정도 되신 거네요. 아, 예. 네, 그리고 납입 기간은 어떻게 되시나요? 납입 기간은 네. 그때부터 20년 납이거든요. 20년 납이시고. 그러면 지금 23살 때 가입하셨다 하더라도요. 아마 특약 부분에서 이제 진단비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들어있는지 좀 세밀하게 보실 필요는 있으신데요. 예. 아무래도 이제 뭐 지금 물어보신 게 보장보험료와 적립보험료를 물어보셨어요. 예. 네. 보통 이제 시청자님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순수 보장형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예. 예, 만기가 되면은 다 소멸되고 받는 돈이 하나도 없게 되는. 예. 예, 그게 이제 보장보험료 부분입니다. 예. 근데 보통 우리가 만기 환급형이라고 얘기하는 만약에 만기 100세가 되면 돌려받는 돈이 있는 그런 상품들이 있으시잖아요. 예. 그런 경우에 이 적립보험료라는 돈을 가지고 불이를 해가지고요. 만기에 이제 물론 100%를 초과하진 않지만 최대 이제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는 99%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으세요. 예. 그렇잖아요. 네. 우리가 지금 이걸 넣다가 애가 부담스러워하니까 이 적립보험료를 중간에 뺄 수 있나요? 적립보험료 낮추실 수는 있으세요. 그러면 다 뺄 수는 없고요. 다 뺄 수는 없고요. 지금 이제 현대 동부화재 가입되신 상품이 어떻게 조합이 되어 있는지 저희가 보질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2011년도 가입하실 때 실손의료비 가입되어 있으시죠? 예. 예, 그러면은 그때는 갱신 주기가 지금처럼 1년이 아니라 3년 단위로 가고 있을 때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어느 정도는 적립보험료를 쌓으라는 기준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느 기준 밑으로 내릴 수가 없고요. 예.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올해 아드님이 27살이시잖아요. 예. 그럼 요거 말고 다른 거는 없으신 건가요? 예, 보험이 요 안에 다 모든 게 들어있어서 그 설계사분께서 네. 이거 하나면 괜찮다 하셔가지고 저희가 이거 하나 가입하고 다른 데는 없거든요. 적립보험료 부분 낮추실 수는 있지만 실제로 지금 15만 원 납입하시는 거에서 예. 많이 줄어들진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예. 지금 보장 부분도 보험료 대비 얼마만큼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중간중간 특약이 끊어지는 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부분은 정리하시는 거는 이제 뭐 전문가 도움을 받으셔가지고 아무래도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 23살 때 가입하신 것보다 지금 만약에 하시게 되면 보험료가 더 비싼 건 사실입니다. 아, 요 상품을 요새로 네, 동일하게 가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드님이 지금 4년이 경과한 상태이기 때문에요. 이제 남자분들 같은 게 보험료 상승폭이 가장 높은 게 20대 후반에서 30대, 40대 넘어갈 때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고려하셔가지고 지금 줄이고 싶은 마음은 저도 이해는 하는데요. 좀 전반적으로 다 본 다음에 그거는 줄이는 부분을 조금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찾을 수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럼 적립보험료는 여기서 얼마나 줄일 수 있습니까? 적립보험료가 지금 얼마 정도 돼 있나요? 62,891원이거든요. 그러면 보장보험료가 한 9만 원 좀 안 되는 금액이네요. 예. 그러면은 이제 실손 의료비 부분 하고요. 그건 보고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 유선상으로 좀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방송 끝나고 상담 원하시면은요, 그거는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아, 그 전화상으로 이걸 하기가 좀 어렵긴 하다, 그죠? 그쵸. 보이는 부분이 아니니까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부분은 많이 없는 거네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특약이 어떻게 조합이 되어 있는지 봐야죠. 불필요한 부분이 들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도 좀 정리를 하실 필요는 있으시거든요. 아, 그럼 특약 같은 부분에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하면 이게 적립보험료가 내려가나요? 그것도 같이 내려갈 수는 있습니다. 다른 건 없으신가요? 다른 부분은 없고요. 일단 애가 이거 보험료를 제가 내다가 가져갔으니까 많다 하니까 그래서 이제 상담 드려봤거든요.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보험료가 단순히 비싸다고 생각하실 수 있으세요. 아, 그럼 이게 지금 만약에 해야 하고 다시 가입하면 더 돈이 많다, 그죠? 그럼요. 그리고 실손 의료비 같은 경우도 1년 갱신으로 가기 때문에요. 만약에 정리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좀 상담을 통해서 그거는 최종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가이드라인 잡히고 난 다음에 하셔도, 그렇게 하셔야죠. 아무래도. 네, 시청자님. 예. 네, 어떻게 고민 좀 해소가 되셨나 모르겠네요. 예, 어쨌든 감사드립니다. 네네. 또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요. 또 전화 주시고요. 저희 방송 끝나고 나서도 전문가님이 전화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님도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보험금이 있으세요? 가입한 보험이 3건이 있는데요. 네. 제가 가입한 게 잘 가입을 한 건지 혹시 보완할 내용이 있는지 제가 연락을 드렸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네. 보험 지금 3가지 들고 계시고. 네네. 네. 이 보험명이 각각 어떻게 되나요? 에이스 화재 보험 하나 있고요. 네. 그다음에 하나생명하고 삼성생명 하나 있어요. 아, 그러세요? 네. 어떤 보험인지 보험 이름을 정확히 알 수 있을까요? 아, 보험 이름이요? 네. 보험 이름으로는 삼성생명은 잠시만요. 네. 여기 삼성생명은 홈닥터 플러스고요. 네. 그다음에 하나생명은 CI 통합종신보험이라고 되어 있고요. 네. 에이스보험은 명칭이 확인이 안 되네요. 아, 에이스보험은 나와 있지도 않아서 보험 이름이 아직 나와 있지 않고요. 예, 이게 그냥 에이스보험 같은데요. 아, 그러세요? 네네. 여기서 좀 추가로 보완하고 싶은 부분이 특별히 있으신가요? 지금 그러니까 가입을 한 거가 지금 제대로 가입이 되어 있는 건지 만약에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상담 받아보고 보완할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지원자님, 이 3가지 보험에 잘 가입하신 건지 또 보완할 부분은 없는지 잘 살펴봐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아, 네, 안녕하세요. 그 에이스 보험이 가입 시점이 언젠가요? 가입 시점이요? 시점이요? 가입하신 시점이요. 가입 시점이 에이스 화재 여기 지금 보니까 그 패스트 케어 의료 보장이라고 되어 있고요. 네네. 퍼스트 케어? 네네. 퍼스트 케어. 2008년도 계약을 했네요, 제가. 네. 아, 네. 그게 만기가 되게 짧을 텐데요. 맞아요. 10년 납입하고 10년 만기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이 보험료는 아까 얼마라고 그러셨죠? 17,800원 지금 그 상품 납입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실비가 들어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실비가 네. 자 그러면 그거는 지금 말씀해 주셨으니까 잘 알겠고요. 네네. 삼성생명 홈닥터 플러스라고 하셨죠? 아, 네. 그거는 언제 가입하셨죠? 96년도에 가입을 했고요. 96년도?
지금 이게 128,500원 납입하고 있어요. 이 홈닥터 플러스는 주로 암 관련된 부분이랑 뭐 성인병 관련된 이런 여성 관련된 보험이거든요. 네네, 맞아요. 그리고 이 하나생명은 언제 가입하신 건데요? 이거는 2010년도 가입을 했어요. 가입을 다 오래전에 이렇게 하셨군요. 근데 이제. 네, 좀 됐어요. 이게 부담스러워서 지금 문의를 하신 거군요. 예, 금액 자체가 좀 높고, 혹시 제가 중복 가입되어 있는 건지 잘 모르겠고, 보완할 게 혹시 있는지 해서요. 그럼 제가 지금 현재 과거 상품들이라 이게 의료실비 특약들이 중복으로 들어갔을 수도 있고요. 2008년도랑 아까 2010년도, 96년도라고 말씀하셨는데 96년도 상품에는 실비가 아마 안 들어가 있을 거예요. 네. 삼성 같은 경우는 네. 여기에는 주로 이제 뭐 여성 관련된 보장 중에서 뭐 여성암 관련된 부분 보장이 조금 더 잘 돼 있는 상품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유방암이라든지 난소암, 난관암 이런 거에 대한 뭐 보험이 좀 잘 돼 있는 편이고요. 뭐 암 진단 시 간병 자금도 지급을 좀 해주는 보험 상품이었어요. 이 상품이. 네. 현재는 암 상품에 암보험 가입해도 간병 자금을 따로 준비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 상품인데 이거 96년도에 가입하셨으면 보험료도 납입을 완료하셨겠네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이 상품 같은 경우는 어쨌든 잘 유지하시고요. 이게 아마 보장 기간이 80세 내지는 70세까지만 보장을 할 겁니다. 네네. 네, 그래서 그때까지 보장하는 걸로 하시고 이 보험 상품은 잘 유지를 하시고요. 네. 에이스 보험에 의료실비 보험이 들어가 있을 거로 지금 판단이 되는데 에이스 보험은 10년 납입하고 10년 만기 후에 다시 아마 재갱신을 하면서 계속 가는 보험 상품일 것 같은데 네네. 이 상품 같은 경우는 보험료가 100세까지 보장받기 위해서는 계속 100세까지 보험료를 납입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2008년도의 상품이니까 이것도 100세까지는 아니라 아마 80세까지만 보장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요거는 10년까지만 유지하시고요. 네. 더 이상 갱신하지 마시고 그냥 저는 해지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에이스 보험은요? 네. 그때까지만 보장 받으시고 새로 실비보험은 따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나생명 상품. 네. CI 통합종신보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보험료가 얼마나 납입을 하시는 거죠? 하나는 17만 651원을 납입하고 있어요. 아마 사망보장이 좀, 그러니까 CI 보험이다 보니까 이게 아까 앞단에 잠깐 제가 설명을 조건 해드렸었는데 CI 보험은 선전제 조건들이 몇 가지가 있으니까 네. 가입하실 당시에 이것을 좀, 이 목적이 정확하게 지금 시청자님과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는 좀 지금 시간 관계상 따로 보겠고요. 네. 보험료를 지금 줄이기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상세한 내용을 다시 봐야 되긴 하겠지만 삼성생명은 완납을 한 상태라 보험료를 줄일 것은 없고요. 네. 그 다음에 에이스화재 보험 같은 게 10년 납입이고 계속 갱신하니까 어차피 변경을 하셔야 돼서 이것은 나중에 10년, 그러니까 2008년도니까 내후년이죠. 후년 갱신할 때 이제 해지하시는 방식으로 하시면 좋고, 한화생명의 상품을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상담을 해서 이것을 유지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시고 나서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 하나생명 CI 보험 해지 후에는 어떤 걸 준비해야 될까요? 그 여성분이시니까. 네. 뭐, 건강보험 위주로 준비를 하시는데, 의료실비는 뭐 100세까지 의료실비는 뭐 갱신되는 상품이니까 그것을 기반으로 준비를 하시고요. 네. 뭐 수술비들, 그 다음에 뭐 3대 질병이라고 하나 뭐 암이라든지 뭐 뇌혈관 질환, 심장질환 이런 것들 진단비. 그러니까 병원비 많이 나오는 상품들은, 그러니까 이제 보장들을, 그러니까 건강 특약들은 이런 거는 비갱신형으로 준비를 하셔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네. 네. 네, 상담 어떻게 진행 좀 해보니까 고민이 해소되셨나 모르겠네요. 상담 조금 더 받아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이게 하나생명 보험 좀 더 고민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네, 방송 끝나고 나서 또 전화 주시면요. 계속해서 고민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다음 들어온 문자 상담도 진행해 보겠습니다. 문자창 확인해 볼까요? 4672님이 보내주셨네요. 무릎 관절 수술로 더 이상 보험 가입이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실비랑 종신보험 가입할 방법 없을까요?
실장님, 무릎 관절 수술하면 실비랑 종신보험 가입이 안 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무릎 수술도 어떤 무릎 수술을 하셨나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는데요. 이제 그 무릎 수술이 어떤 거냐, 그 다음에 수술을 언제 하셨느냐, 이거에 따라서 저희가 가입 여부를 좀 알아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종신보험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망보장 같은 경우에는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 무조건 사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무릎 수술을 하신 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서 하셨다라고 한다면 일정 기간 이제 질병 같은 경우에 수술을 하시고 최소 6개월 경과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거에 관련돼 가지고 이제 보험료가 할증된다든지 해서 가입은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물론 기본적으로 6개월 경과하시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이제 실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입을 하시더라 하더라도 아마 정기간 부담보라는 거를 아마 걸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제 정기간 동안 다 보장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가입을 하시고 난 다음에 5년 동안에 치료를 받거나 수술을 하거나 그런 이력이 전혀 없으시다면 5년이 경과하면은 실비도 동일하게 보장이 가능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무릎 수술을 하셨는지, 그리고 언제 하셨는지, 연령은 어떻게 되시는지 그런 부분은 좀 확인이 된다면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좀 도와드리기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우선 무릎 관절 수술하셨어도 실비보험과 종신보험 가입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시청자분들의 전화, 문자 상담 모두 진행해봤습니다. 방송이 끝나도 보험플랜 119에서는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계속해서 들어드리니까요.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주시거나 저희 홈페이지에 문의글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네, 보험플랜 119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는 이 두 분과 함께 인사드리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